안녕하세요. 레트로본 유해나 리포스티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서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적 무서운 경험을 꼽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틀린 문제를 적느라 초등학교에 오랜 시간 동안 남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학교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대에 제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 공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학교를 급하게 뛰어나간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험처럼 분명 익숙한 장소인데 미묘하게 비어있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공간이 텅 비어 보이며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장소를 비슷하게 부르는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이 바로 리미널 스페이스입니다. 리미널 스페이스는 문턱이라는 라틴어 리멘에서 유래한 용어로 본래 목적이나 목적지가 아닌 전원 또는 경계 중간에 있는 단어를 뜻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리미널 스페이스의 대중화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리미널 스페이스는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여러 미디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A24에서 제작 중인 더 백룸스 그리고 일본에서 제작된 더 엑시트 에잇이라는 작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획 의도입니다. 사람들이 백룸과 리미널 스페이스에 끌리는 이유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면서도 익숙한 낯선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치 불 꺼진 복도, 텅 비어있는 놀이터처럼 우리가 한 번쯤 느꼈던 이상하게 현실 같지 않았던 순간, 비현실적 기시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이한 경험을 공유하여 공감과 공포감을 느끼며 몰입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장르는 판타지 호러입니다. 영상 유형은 3D 쇼폼 애니메이션이고 작품 형식은 1분 내외 총 40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인스타, 유튜브, 틱톡이고요. 타겟층은 14세, Z세대에서 MZ세대를 타겟하고 있습니다. 리미널 스페이스 쇼폼이 주목받는 이유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몰입감이 높은 1인칭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짧지만 강렬한 공포를 주는 것과 마지막으로 3D로 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스테리 쇼폼 호러의 인기에 대해 세 가지 버전 플랫폼을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틱톡에서는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해시태그로 9,800만 번 이상의 조회수가 나왔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백룸이라는 관련 콘텐츠가 1억 회 이상 조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백룸과 관련 콘텐츠들이 20억 회 이상의 조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토대로 로그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실이 망가진 세상에서 갇혀버린 민준이는 교탁에서 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순간 망가졌던 교실의 일부분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민준이는 망가진 세상을 복구시켜 현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인물로는 주인공이 민준이입니다. 김민준입니다. 민준이는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면서 영향력이 큰 친구입니다. 본인이 리더가 되고 모두를 거느릴 수 있는 대장이라고 또 소개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세상을 좋아해서 학교 생활을 싫어하고 매일 수업이 듣고 싫어 엎드려 잡니다. 호기심이 강하지만 무서움도 잘 타고 이상한 공간에 신이 나지만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꾸만 백룸에 들어가는 것에 짜증이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로는 핸드폰 주인입니다. 교탁에 올려져 있던 핸드폰의 주인이기도 하면서 이유 없이 민준이를 도와주며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어떤 속셈이 있는 것 같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물 관계도입니다. 아주 간략한데요. 민준이를 호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핸드폰의 주인이 있고 이런 호의적인 행동 때문에 민준이는 항상 의심을 품지만 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1편 스토리를 간략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교실 창가 뒷자리에 엎드려 자던 민준이는 갑자기 주변이 이상하게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지만 웅성거리던 친구들의 목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사라지고 교실에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친구들의 흔적은 언제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칠판 앞 교탁에 놓인 정체모를 핸드폰만 한 가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핸드폰에는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도착해 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말을 걸며 이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민준은 익숙했던 학교가 아니라 어딘가 낯설고 불길한 세계에 와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곳이 자신에게 위험한 공간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핸드폰에 의지한 채 서둘러 텅 빈 학교를 벗어나기 위해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시놉시스를 5편을 한 번 더 짧게 가져와 봤는데요. 백룸에서 탈출해 일상으로 돌아온 민준의 어느 날입니다. PC방에서 기분 좋게 게임을 이긴 뒤 화장실을 가려 일어났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화장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터질 듯한 방광에 민준이는 절규하게 됩니다. 이 망할 백룸에는 왜 또 온 거야? 이러면서 민준이는 결국 바닥에서 이 터질 듯한 방광을 해결할지 아니면 화장실을 찾을지 난관에 놓이며 선택의 앞에 놓이게 됩니다. 다른 에피소드로 이 PPT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친구들을 만나러 공원에 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출구를 찾을 수 없어서 미궁에 빠지는 에피소드, 그리고 핸드폰 주인이 리미널 스페이스에 빠졌을 때만 연락이 오는 이유를 파헤쳐보는 이야기 등 여러 에피소드를 구상해보고 있습니다. 리포스티드의 목표입니다. 유튜브, 틱톡 등 SNS 플랫폼에서 콘텐츠의 조회수를 늘려 팬층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로는 팬층과 관심을 기반으로 굿즈, 영상, 디지털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여 지속 가능성 사업 모델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업 방향입니다. 영상을 현실처럼 민준이가 직접 찍어서 올리는 채널을 생성합니다. 계정 운영을 통한 현실감과 몰입감을 더 실감나게 살려 팬층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건데요. 팔로워들이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며 공식 계정이 이 팔로워들의 사진을 기반으로 비슷한 장소와 위치를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올리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겁니다. SNS를 통해 유입된 유저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민준이와 소통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와 소통하는 핸드폰의 주인이란 캐릭터를 챗봇으로 만들어서 팬 체험을 제공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민준이가 되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색다른 몰입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포스티드의 굿즈를 판매하는 건데요. 핸드폰과 관련된 장식이나 핸드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테마와 같은 온라인 굿즈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포, 호러물 소재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는 영상 방식하고 사실 되게 잘 맞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이제 이런 소재가 많지 않아서 되게 재밌게 봤고요. 이게 이제 뭐 1분 내외에 이제 쇼폼으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뭐 설명하실 때도 그랬고, 결국은 이제 이런 공포물의 백미는 실제로 공포스러워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지 공포를 하잖아요. 네, 이제 어떤 아까 뭐라고 했죠? 백룸? 네, 백룸으로 됐을 때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느낌만 쌓여지는 상황이 아닐 거잖아요. 충분한 어떤 상황이 있어야 주어져야 시청자는 또는 주인공은 거기서 충분한 또 공포를 느끼고 그게 이제 최대치가 돼야지
이제 재미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캐치를 못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로는 설명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민준이가 나중에 핸드폰을 주게 되면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촬영을 하면서 이 핸드폰 안에 보이는, 이 본인이 보는 배경하고 핸드폰 안에 나오는 찍히는 이미지가 달라요. 그래서 민준이가 찍으면서 이 핸드폰에 이 뭐지? 왜 이런 게 찍히지? 이러면서 이런 거에서 공포감을 느끼거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SNS에 팬들과 소통을 할 때 이런 찍힌 영상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공포감을 더 유발할 수 있게끔 하려고 만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찍힌 어떤, 예를 들면, 귀신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 다음에, 그게 그냥, 마치, 이, 가상현실에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해를 가하거나, 또는 민준이가 아닌, 다른 어떤 캐릭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아니면 그냥 이미지만 나오는 건가요?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이게 실제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백룸이라는 공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대한 공포가 첫 번째로 들어가는데,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따라온다,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가 한 번 더 오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걸 보는 시청자들의 공포를,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오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거를 찍었을 때 이게 진짜 현실에도 이럴 것 같다,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공포를 생각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 거 같아서 여쭤본 건데, 물론 너무 일차원적인 그런 어떤 공포 상황들보다 오히려 이게 더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할 텐데, 그런 어떤 간접적인 어떤 으스스함, 이런 거가, 셀러면 엄청 셀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이게 직접적인 게 상당히 효과적일 때도 있고, 근데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돼야, 의도하신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를 재밌게 들었고요. 실례지만, 발표 작품은 이전에 뭐 하셨어요? 저 대학교 졸업했어요. 일단은 발표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일단은 루미널 스페이스라는 현상으로 설명해주고, 그 현상에 대한 전세적인 어떤 관심, 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간다는 게 상당히 좋았는데, 회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 애니메이션을 위한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이런 소재를 기획을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았는데 J.J. 에이브럼스의 페이크 다큐처럼 블레어 위치 같은 것처럼 1분이나 2분 쇼폼에 맞게 되게 잘 기획하시는 건 좋은데 이 페이크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결합하느냐 그것만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은 상당히 좋은 기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인공을 남자가 고등학생이었나요? 네. 한 이유하고 제작을 3D로 하겠다고 한 이유 두 가지가 좀 궁금해서요. 17세 남성으로 한 이유는 일단 이름부터가 저는 제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름이 김민준이잖아요. 민준이란 이름이 엄청 흔하거든요. 그리고 남성으로 한 이유가 이게 보통 이런 거를 좋아하는 연령대나 나이나 성별이 남자예요. 그리고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이 친구를 메인으로 두지만 두고 싶지 않다. 이걸 두 가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정말 평범하고 재미없게 생긴 캐릭터인 민준이라는 남자 친구로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3D로 만든 이유가
이런 백룸이나 리미널 스페이스가 주는 공포가 대부분 3D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3D나 AI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공포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가짜 같다 이게 티나지만 어떻게 보면은 현실 같기도 하다 이러면서 이게 제가 연령대를 14세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도 어린 친구들을 보면은 이거를 가짜라고 인식을 하지만 진짜 같기도 하네 이런 식으로 2번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주 시청자층이 남자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3D는 약간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를 뭐, 어쨌든 간에 제작비가 들고, 안 들었을 때, 이게 수익은 어떤 거가 될까요? 제가 보는 수익이. 그러니까 이 제작비를 이제, 그 제작비를 리쿠페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수익이 될까? 수익원. 수익원이 일단은 이 인스타나 유튜브나 틱톡이나 사람들이 릴스를 넘기는 쇼츠나 릴스를 넘기는 거에서 엄청난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수익원은 조회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조회수 수익을 좀 더 올려서 팬층을 유지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